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 역시 개혁신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개혁신당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당이 아니라 이낙연, 이준석, 그 다음에 금태섭, 원칙과 상식, 이인방 이 네 개 정치 세력이 모인 그 개혁신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개혁신당에 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이준석,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개혁신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그건 결국에 뭡니까? 비례의석 몇 석을 진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 이 개혁신당 이 네 개의 정치 세력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솔직히 금태섭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 이건 배제를 하고 그냥 주요 인사들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득실, 정치적 득실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냐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새로운 미래대표는 분명히 대선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대권을 지금 꿈꾸고 있고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준석 씨는 며칠 전에 자기가 집권하면 뭐 고스란히 감옥에 보내겠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참 아니 꿈꾸는 건 자유인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어쨌든 이 이낙연, 이준석 이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정치적 득실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이런 분석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 이낙연 씨의 선택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 광주 전남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무슨 취재를 갔다 하면 이낙연 당에 대한 광주 전남의 민심에 대해서 실제 민심은 무엇일까 살펴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살펴보러 갔냐? 일단 전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니 이낙연 씨가 전남 영광 출신이지 않습니까? 전남 사람입니다. 전남 사람인데 그 전남 사람이 나와가지고 김대중 당을 복원하겠다. 정통 민주당을 복원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광주 전남의 민심이 너무나도 싸늘하다. 이낙연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도 거세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일까? 과연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광주 전남에 갔습니다. 갔더니 제 입에서 이낙연이란 이름만 나와도 저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 상당수는 거의 대다수는 얘기 자체 하는 걸 갖다가 꺼립니다. 거부합니다. 화를 내면서 얘기 안 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이낙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배신자다. 수박이다. 뒤통수 쳤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배신자다. 아니 더불어민주당 배신했다. 수박이다. 아니 이재명 저 대장동 의혹부터 시작해서 다 출발점이 이낙연 아니냐 저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원하지 않고 외국 가서 놀다가 지금 와서 민주당 보고는 응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저 대장동 의혹 이게 바로 이낙연 측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저 사람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우리 제1야당 아주 무고한 진짜 누명을 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렇게 탄압하고 있을 때 이낙연은 미국 가서 저 놀고 있다가 지금 와서 뭘 하겠다고 와서 당을 만든다 그러느냐 이런 겁니다. 또 개인 욕심 때문에 민주당의 집권 기반을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이 총선 직전에 당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그거를 표심을 갖다가 분열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낙연이 지금 사실상 이낙연이 윤석열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박이다 이런 취지의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렇습니다. 이낙연 씨한테 약간 우호적인, 그러니까 같은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기 그 사람이 또 김대중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다가도 아니 근데 그 이낙연이가 그 어린 이준석한테 놀아난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낙연 대표는 전남 지역에서만 국회의원을 4번 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동네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낙연 대표는 전남지사를 한 사람입니다. 전남지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도 했지만 전남지사 그 전에 했는데 그 전남지사까지 한 국회의원을 그때까지 전남에서만 4번을 한 김대중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정통 민주당을 복원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뛰쳐나온 그 이낙연이 그 어린 이준석한테 이리저리 조롱을 당하고 숙제를 받고 예? 그런 모습 이준석과 합치지 못해서 안달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의견들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어떠십니까? 공감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고향에서 배출한 유력 정치인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낙연, 아니 그 사람들이 이준석하고 합치지 못해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 이준석이 그 사람한테 막 숙제를 낸다든가, 이준석이 그 사람의 출마 지역구를 정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지지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광주 전남 사람들의 이 불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꼴도 보기 싫다. 이낙연. 얘기도 하기 싫다. 이낙연이란 이름만 나와도 저한테 약간 공격적으로 나오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막 달려들기 직전까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월 말 2월 초였습니다만 그로부터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 해당 지역 이제 언론사 간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 그겁니다. 뭐냐면 이낙연 씨가 그 사이에 광주에도 가고, 뭐 광주 어디 말바우 시장인가, 광주 두암동 말바우 시장인가, 그 다음에 목포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을. 왜냐, 이낙연 씨가 승부를 볼 곳은 광주 전남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갉아먹는다는 인상을 주면 그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거 아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그 새로운 그 무당층, 중도층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공략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걸 집권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그나마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곳, 그거는 광주 전남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광주 전남에서 너무나도 거부하는 그 느낌, 인상이 강했는데, 그게 불과 이낙연 씨가 광주 전남 지역을 몇 번 도니까 인심이 많이 누그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목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분위기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많이 풀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어떤 여론조사 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마치 그전엔 이낙연이 나타나면 다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테러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게 많이 바뀌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손을 잡는다? 한 당의 공동대표로 역할을 맡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낙연에 대한 분노가 좀 사그라들고 있다는 현지 인사들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마당에 이준석이 만약에 합당 후에 소위 말하는 준석이만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에만 그걸 보여줬을 경우에 이낙연 대표 아마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보살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낙연의 모습, 당황하는 이낙연의 모습, 이준석의 쩔쩔매는 이낙연의 모습, 이준석이 연속 문제를 내주는 이낙연의 모습을 본 광주 전남 어떻겠습니까? 그나마도 일부 지지할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얼마 안 되는 지지마저 철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전되는 지역 분위기가 금방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세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불과 6%, 5%, 6%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낙연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이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험인데, 그 모험의 결과가 지금 제가 예상컨대 그렇게 좋지 않다. 그 결말도 아마 좋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좋지 않은 건지는. 이준석과 손을 잡는 게 왜 그 결말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 익히 예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떨 것인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 개혁신당은 원래 국민의힘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을 영입하는, 끌어오는 소위 이삭죽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당을 만들기 전부터 이런 냄새를 피웠습니다. 영남권 현역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천하람, 허은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천하람 지금 접촉한 사람이 몇 명 돼 어쩌고 곧 대규모로 넘어와, 허은하도 똑같은 소리, 이준석도 똑같은 소리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 그들의 얘기를 전하는 기사 이런 것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2월 달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뭐라 썼느냐. 이준석은 국민의힘 영남권 현역 의원들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 공천 거부, 공천 탈락 한 현역 의원들이 오기를 기다리겠지만, 그들을 노리겠지만 이들은 절대 이준석 당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이준석 당이 영남에서 당선 가능한 지지율을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컷오프된 인사들이 지역 조직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당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복당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지역 조직이 없는 사람들이 이준석 당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준석 당으로 갑니까? 지역 조직이 없으니까 이준석 당 기본 지지율에 편승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준석 당이 지지율이 형편없다 그겁니다. 더군다나 대구, 경북, 영남 지역에서 형편없다 그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아마 5%도 안 될 텐데 그 지지율을 보고 그 미미한 그 아주 처참한 그 지지율을 보고 그 누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이준석 당에 입당을 하겠습니까?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정치 생명 끝납니다. 그리고 정치 생명은 어떻게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미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근거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낭인입니다. 낭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천하람, 허은하,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의 지도부가 이삭죽기를 자신했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제가 가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제 기사를 안 보셨겠지만은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것과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 누구도 움직인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오려고 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까지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의 이삭죽기는 실패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개혁 보수네, 보수 정당이네, 이렇게 표방을 했던 게 바로 이준석 당이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 당에도 국민의힘 현역들이 공천, 탈락, 배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지지율상. 그런데 하물며 그때도 올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그때도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요지부동이었는데 민주당 탈당파, 그 민주당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뭡니까? 지금은 이재명당, 불과 얼마 전까지 2년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당이었습니다. 왜 거기가 문재인 당이었습니까? 문재인 추종 세력인 친문들이 특세했던, 친문들이 일방적으로 당을 운영했던, 친문들이 이 나라의 사실상 의정을 독점했던 그 정당이 바로 친문당, 문재인당,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 친문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명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친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일부가 지금 떨어져 나와서 지금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는 거고, 이낙연 대표도 문재인 정부 때 아주 문재인을 옹호하는 데 바빴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고,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들, 비명, 친명에 의해서 공천 배제된 비명들이 넘어온다. 그러면 이건 순전히 그냥 친문정당, 친문정당은 뭡니까? 문재인 추종 세력입니다. 문재인 옹호 세력입니다. 근데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문재인 추종 세력과 손을 잡는다? 이게 일단 말이 됩니까? 이준석 씨가 표현한 것처럼 이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것과 같은 겁니다. 성립 불가능한 모순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준석 씨는 이들과 손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남권 현역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다. 설사 넘어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향력, 굳이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준석 개혁신당은 애초에 이삭죽기가 불가능했는데 이제 일말의 가능성마저 사실상 스스로 닫아버렸다. 그리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남에서 기존에 아주 이낙연에 대한 반-이낙연 감정이 고조됐는데, 분노가 아주 한계치에 달했는데 지금 그게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근데 이제 다시 이준석, 개혁보수를 자처하는 이준석과 손을 잡음으로써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례정당 그 득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 거기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렇게 해야 그나마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로서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린 이준석한테 또 놀아나는, 아니 여러분들 이미 어떻게 보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비례 순번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이준석 측에서 무슨 낙핵관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왜냐? 핵관은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맨날 핵관 타령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준석 씨는 핵관 타령 보유자, 그 기능 보유자 내지는 이제 자기 사람들한테 그걸 전수하는 사람 그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관 타령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경우, 그 누구든지 간에 이제 내부 총리를 하면서 그 알력을 할 경우에 광주 전남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이낙연 씨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은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저 사람은 정통 민주당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재명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린 이준석한테 놀아나는 그런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이준석의 정치적 특질은 과연 무엇일까?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